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공지 먼저 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 정말 뜨겁죠? 이럴 때 마음속에 꼭 두 가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는 나만 이 잔치에서 소외되는 거 아닐까 하는 초조함.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들어가면 딱 상투 잡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포스트 IPO 유망 기업 10선. 근데 제가 이걸 그냥 읽어드릴 거면 이 채널을 할 이유가 없죠.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서이지 정답지가 아니거든요. 제 20년 경험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 리포트의 행간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애널리스트가 참아 쓰지 못한 리스크는 없는지 아주 날카롭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 신규 상장주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판부터 깔아보고요. 둘째, 이 새내기 주식들 주가에 숨겨진 비밀 공식, 제이커브라는 게 대체 뭔지 파헤칠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 본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리포트가 추천한 10개 기업 리스트를 보면서 그 속마음을 읽어보고, 넷째, 그 중에서도 핵심 두 종목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분석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다섯째, 이걸 실제 우리 계좌에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 실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첫 번째 이야기, 지수 부담 속 보석 찾기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나 CNBC 같은 외신들만 봐도 글로벌 증시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는 경고가 심심찮게 나오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지수 전체를 사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 우리가 전문용어로 알파라고 부르는 걸 찾으려면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개별 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난 몇 년간 시장에 새로 등장한 기업들 수입니다. 2024년에 정점을 찍고 2025년에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게 0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어떻든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앞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흙탕물 속에 우리가 찾던 진주가 숨어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2000년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던 닷컴 버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회사 이름에 닷컴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10배씩 뛰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가 끝나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구처럼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때랑 참 닮은 구석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대박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에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한 리포트가, 그리고 제가 오늘 주목하는 대안이 바로 이 포스트 IPO, 그러니까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된 이 새내기 주식들인 거죠. 덩치 큰 대형주들이 숨고르기 할 때 젊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석들을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전략으로 주워 담아야 할까요? 그 비밀 열쇠가 바로 이 J커브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신규 상장주 투자 성공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J커브 이론 아주 간단합니다. 자, 화면 왼쪽 알파벳 J가 꺾이기 전 부분을 보세요. 상장 직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빌빌거리거나 오히려 빠지는 하락 구간이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상장 전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이익 실현하려고 주식을 막 쏟아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걸 오버랭, 즉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물량 폭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회사가 상장으로 모은 돈으로 진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화면 오른쪽처럼 주가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상승 구간이 나타난다는 이론이에요. 이 차트가 바로 제이커브 비밀의 증거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파란 막대 제일 높은 거 보이시죠? 2025년 1분기 미확약 비중인데 무려 83%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물량 10주 중에 8주 이상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주가가 초반에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팔고 싶어 안달난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건 그냥 그럴싸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죠.
2025년에 상장한 기업 10곳 중 67곳은 무려 넉 달 동안 상장 첫날 종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그 화려함에 혹해서 뛰어들었다가 이 고통의 구간을 못 버티고 손절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 현명한 투자자의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전 훈련입니다. 신한 리포트가 엄선했다는 10개 기업 리스트를 보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단순히 종목 이름 받아 적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화면에 리포트가 뽑은 10개 유망주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쭉 훑어보세요. 반도체, 바이오, 심지어 우주항공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대표주자들이 다 모여있네요. 특히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2026년 예상 PER을 한번 보세요. 아직 적자이거나 숫자가 아주 높아서 고평가된 기업도 섞여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이 테이블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나 좋다고 10개나 뽑아놓고 왜 리포트는 고작 2개 기업에만 매수 도장을 쾅 찍어주고 나머지 8곳은 non-rated, 즉 의견 없음으로 놔뒀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꼭 회사에서 보고서 올릴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슬쩍 빼놓고 올리는 신입사원 보는 기분이랄까요? 이게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세계의 암묵적인 언어 같은 겁니다. not rated는 절대로 이 회사 별로니까 사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정말 좋은데 아직 실적이 숫자로 안 찍혔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똑똑한 당신은 눈치껏 알아들으시죠? 라는 신호인 거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관심 종목 메뉴에 올려놓고 지켜보라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리포트가 가장 강한 확신을 보인, 즉 대놓고 매수 사인을 준 두 기업 CMTX와 리브스메드는 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CMTX입니다. 리포트는 TSMC라는 반도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는 점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꼽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20년 눈으로 볼 때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 즉 해자, 모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셀릭을 통해서 핵심 원재료를 직접 만든다는 이 수직 계열화입니다. 제가 2020년 팬데믹 때 물류 대란으로 부품만 없어서 공장 문 닫는 대기업들 정말 똑똑히 봤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급망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남들 다 칼 들고 싸울 때 혼자 기관총 들고 있는 격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경쟁력이죠. 다음은 리브스메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술기구가 사람 손목처럼 90도로 꺾이는 기술을 만들었죠. 이건 기술력 하나로 거대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과 맞짱뜨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죠. 다만 리포트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상장 후 3개월 그리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풀리는 보호회수 물량이 상당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넣어야 해요. 주가가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출렁일 때가 바로 우리가 배운 제이커브 이론을 적용해서 더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론과 분석을 우리 실제 계좌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는 것과 돈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포스트 IPO 투자의 3원칙, 이것만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제이커브를 활용하되 맹신하지는 마라.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지하실로 간다면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니까 이런 고위험 성장주부터 박살나더군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늘 먼저입니다. 둘째, 몰빵한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전체 투자금의 5%에서 최대 10%를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저와의 약속입니다. 셋째, 조급증을 버리세요. 진짜 상승은 보통 넉 달에서 6달 뒤에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주가창 보면서 울고 웃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주가의 바닥을 귀신같이 맞추려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상장 초기에 어수선한 물량 싸움과 온갖 소음이 다 정리되고 회사의 진짜 실력과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 무릎 지점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남이 던져주는 종목 리스트에 내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대신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스토리에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꾸준히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유망한 기업이 상장한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질 때 여러분은 상장 첫날 아침 9시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제이커브를 떠올리며 몇 달 뒤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 계좌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옥석을 가려내는 냉정한 생존의 무대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물어올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였습니다.